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76년 전 조국의 자유를 찾고 만세를 불렀던 선조님들 생각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찾기 위하여 한 주간에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단전에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로는 언어 도단의 입정 저이요 유무 조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부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중의 공부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자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의력으로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훈은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정 의무를 이행한 교육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다음은 설명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합장하시고 법신불 사은 전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6년 8월 15일 원불교 안암교당 기도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보내옵고 이렇게 법회에 참여하여 기도 정성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제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정산종사님은 광복 후 건국론을 지으시며 건국의 정신 중 첫 번째로 마음의 단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한마음으로 단결을 이루었는지 돌아봅니다. 가족으로서, 단원으로서, 교도로서 자기 위치에서 단결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마음속에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넘고 빈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날이 진급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위력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돌아오는 21일은 구인 선지님께서 백지열인의 이적을 낮추신 법인절입니다. 힘든 일제 강점기 시기에 방언공사로 영역상전의 터전을 닦으시고 개벽을 위한 기도 정성을 올리신 선지님들께서 법계 인증을 받으신 그 큰 서원을 함께 추모하며 공심을 기르고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아무리 힘든 경계라 할지라도 더욱 공부심을 키우고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날마다 간절한 감사와 정성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인연으로 기원인 모두 원하는 모든 일에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이룰 수 있고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잘 사용하는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법문은 대종경체 인과품 3장입니다. 전서 219쪽과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피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이상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면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해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성가는 89장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입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세 가지 업인 마음시, 말시, 행동시라는 주제로 박세훈 주임 교무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법회가 지속되면서 지금 다양한 장소에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우리 교도님과 또 어디 휴가를 가셔서 보시는 교도님들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같이 함께 연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에 기운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과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교도님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업인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종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종자 세 가지 마음씨, 말씨, 행동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씨를 항상 심고 삽니다. 지금도 심고 살고 있죠. 이것을
인연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연과의 법칙. 사람만 인연과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인연과의 법칙이 있고 동물도 인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만 귀결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작용이 이 인연과의 법칙 속에서 돌아가는데 이렇습니다. 인연과라는 것은 종자가 연을 만나서 결실을 내는 겁니다. 종자라는 것은 저기 화면에 보듯이 씨앗이죠. 그죠? 예. 인이 종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먹는 것이 종자고, 예. 말을 하는 것이 종자고, 행동을 하는 것이 종자입니다. 근데 이 종자만 있으면 결실이 없어요. 종자가 연을 만나야 됩니다. 연을 만나야 되는데 씨앗에 있어서는 연이 무엇일까요? 식물에 있어서는 연이 토양이에요. 모래에다가 심으면 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연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예. 연이라는 것은 토양이 됩니다. 이 연을 만나서 식물이 싹을 틔우면 결실을 맺죠. 예. 그 결실을 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연과의 법칙입니다. 식물에 있어서는 씨가 땅을 만나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식물에 있어서의 인연과. 근데 대종사님께서 인거품 3장에 다르다고 하셨죠. 식물은 땅의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땅이란 인연을 통해서 싹이 트고 결실을 맺는데 동물, 특히 사람은 어디다가 뿌리를 받고 살죠? 하늘에다가 뿌리를 받고 삽니다. 허공에다가, 마음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연이 좀 달라요. 심는 게 달라요. 마음 한번 먹는 것이 씨앗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씨. 그러니까 마음 한번 먹는 것이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은 마음만 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마음씨가 말로 넘어가요. 말씨. 그죠? 말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허공에 심어져서. 근데 말만 가지고 결과가 안 만들어질 때는 행동까지 가요. 예, 행동씨. 예.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은 뭐 사과씨 아니면 배씨 이런 것처럼 그 종자에 따라서 결실이 나타나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 종자, 말씨, 행동씨를 통해서 이 행동씨가 시절 인연, 사람이면 사람, 경계면 경계를 만나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는 뭐 이제 상극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상극의 인연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형상이 없는 종자를 심는다. 그것이 그 종자가 마음씨, 말씨, 행동씨다. 말씨에 대한 한번 예화를 드릴게요. 6.25 때 총부가 그때는 이제 익산군이었죠. 그래서 총부 근방이 북일면이었어요. 북일면에 홍씨성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6.25가 나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강경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강경이면 이제 가깝잖아요. 총부하고 마음이 불안하죠. 그 소리를 들은 이 홍씨라는 청년이 친구한테 무심코 장난하는 말을 했어요. 말씨를 심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내가 한 놈 손보아 줄 사람이 있다.
예전에 이제 북한군한테 얘기해가지고 지주 계급들을 이렇게 신고하거나 하면은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군 내려오면 내가 한 놈, 손보줄 놈이 있다라고 친구한테 장난으로 얘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이 말씨를 친구한테 심은 거죠. 허공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한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한 놈 보아줄 놈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놈이라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이 말한 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이 북한군이 오면은 밀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하고 해서 그 말한 홍 씨를 새벽에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예. 참 그냥 자기는 장난으로 내가 한 손봐줄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씨가 내가 죽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게 말씨예요. 예. 행동씨. 우리가 마음씨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 오늘 법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씨 때문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말씨 하나가 자기를 죽음에 이르렀어요. 행동씨. 어사 박문수 잘 아시잖아요.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박문수죠. 박문수가 엄청나게 원칙적이고 예? 그리고 공정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박문수가 동서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갓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있던 시대에는 모든 게 귀해요. 양반이든 양반이 아니든. 그때는 배가 귀한 때라 사랑방이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사랑방이죠. 한옥은 거실이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사랑방에 수건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수건이 화장실마다 하나씩 있는데 식구는 엄청 많은데 수건이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그것도 무명수건. 무명수건 하나를 사랑방에다가 걸어놓고 온 식구가 같이 썼어요. 근데 그날 이제 동서가 결혼하기 위해서 집안에 인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새신랑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수건을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세수를 먼저 하라고 하고 세수물을 떠서 그 다음에 그 새신랑 될 사람한테 저기 보이는 화면에 같이 그 무명수건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건을 쓰면서 그 뒤에 사람도 한 10명 써야 되는데 혼자서 온통 다 적셔가지고 써버렸어요. 다음 사람이 쓰기 어렵게. 이것을 박문수가 보고 나서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참 변변치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뒤에 박문수가 자기 동서가 평양감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박문수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원군 친서가 끌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는 이 사람과 동서이지만은 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감사가 될 감이 아닙니다.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임금한테 그 수건 썼던 얘기 한 거예요. 수건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도 그 감사자리를 물렸어요. 행동씨죠. 그죠? 행동 하나, 수건 하나 뒷사람 배려하지 않고 쓴 것이 박문수한테 밉보였고 박문수가 임금한테 전해서 평양감사가 못된 겁니다. 예. 이것이 행동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식물과 동물은 종자를 형상 있는 종자와 형상 없는 종자를 각각 심는데 사람은 마음씨와 말씨와 행동씨를 이렇게 심어요. 근데 이 심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과의 세계를 쓰신 양산 종사님께서는 이 종자를 심는 요령을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씨를 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아무도 없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심어라.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종자를 심는 요령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심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심어라. 제가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를 고칠 때 그렇게 고쳤어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멈춰지더라고요. 예. 저도 입이 가벼운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러면 도저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운으로 연결된 거죠. 이것이 종자를 심는 요령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양진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후한 시대에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청천 아실 거예요.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은. 예. 포청천보다 더 유명한 중국인들한테 진정한 양심인이라고 꼽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양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같으면 도지사급인 형주의 자사로 구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내 고을 관리인 왕밀이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이 양진이라는 사람이 이 왕밀이라는 사람이 훌륭해서 이 사람을 임금한테 추천해서 그 고을의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 왕밀이라는 사람은 양진이 이제 좋은 곳으로 도지사로 발령이 나니까 찾아간 거예요. 인사하려고. 저녁에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도와줘서 제가 관리까지 했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황금 10냥을 줬어요. 양진이 안 받잖아요. 100냥을 줘도 안 받을 텐데 주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나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왕밀이 그랬어요. 지금 제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중에 몰래 찾아왔으니까 받으시라고. 돈 필요하지 않냐고 앞으로 도지사 되면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양진사지라고 해. 4가지가 안다. 양진사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이것이 양진사지예요. 4가지 암.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아지, 내가 알고 여지, 네가 안다. 하위무지. 근데 네가 어찌 모른다고 하냐. 이것이 유명한 고사 성어 중에 하나는 양진사지입니다. 이 양진이라는 사람은 종자를 심는 방법을 안 거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양진사지를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자를 심는 요령이라면은 우리 양산 종사님께서는 종자의 종류가 또 있다. 첫 번째 종자가 잦은 종자입니다. 양사님이 예전 분이시잖아요. 그때 이제 잦은 종자라는 것은 잦다라는 것은 이렇게 빈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자의 종류가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잦은 종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빈번하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하는 종자예요. 그래서 양사님께서는 배추하고 무 종자를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추하고 무가 그렇게 빨리 일어났다가 빨리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더 잦은 종자는 상추 같더라고요. 금방 나고 금방 해서 그래서 상추를 떠올리면 돼요. 잦은 종자. 잦은 종자를 예를 들면서 이것이 우리의 잡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잡생각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하는 건데, 양산 종사님께서 우리 잡념이라는 것이 이번 생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영생을 두고 내가 길들여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예를 들면서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흙과 돌을 등에다가 한가득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잦은 종자예요. 잡념인데, 그것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무겁다고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무겁지? 무겁지.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한데, 아, 내가 왜 이렇게 수양이 안 되지? 정신 통일이 안 되지? 일심이 안 되지? 하던 거예요. 잡념 누가 준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계속 붙들고 있어요. 자선 시간에도 붙들고, 연불 시간에도 붙들고, 법회 지금 들으면서도 붙들고 있어요. 누가 준 거 아닌데. 근데 다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무겁네, 힘들는데 하고 있다. 이것이 잦은 종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주자의 예를 들었어요. 주자가 젊었을 때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분이잖아요. 젊었을 때 엄청난 독서와 독서를 해가지고 노년에 실명을 하게 되는데, 실명을 해서 이제 책을 못 보니까 한 것이 자선이었습니다. 그 자선을 하고 나서, 명상을 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 뭔가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 주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맹인이 되지 못한 것을 나는 심히 한탄한다. 라고 말년에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잦은 종자를 명상을 통해서 없애는 기쁨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잦은 종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익은 종자예요. 노사연의 노래 중에서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알게 됐는데, 우리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법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법문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법사님들,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보기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익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익은 종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아침 자선을 하는데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수고롭지도 않아요. 우리 법사님도 그러세요.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아침 자선하는 것이. 예. 훈련을 가서도 힘들어. 옆에서 시켜도. 근데 우리 법사님들은 그냥 누가 하지 말라고 떠밀어도 그냥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이것이 익은 종자예요. 익은 종자. 이렇게 자선을 오래 하는 습관이 있으면 다음 생에도 자선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익은 종자의 대표가 성자님들이죠. 우리 성인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그냥 다 수월해요. 삶이 수월해. 예. 인생에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수월한 거예요. 경계가 많아도. 자비심을 예로 들면 그래요. 근데 이 익은 종자가 악한 사람도 악하게 익은 종자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악한 종자 예를 들면서 이제 히틀러를 예를 들었는데, 괜히 또 히틀러를 더 싫어하는 마음이 들까봐 제가 고민하면서 넣었는데, 아무튼 이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생을. 예. 악한 것도, 예, 익은 종자가 있어요. 예. 악한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양심이 가책이 없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악하게 익은 종자, 선하게 익은 종자. 자비심을 예를 들게요. 수혜를 낳아서 이재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불쌍하네 하고 잊어버려요. 조금 더 익은 사람은 성금을 내요. 아이고 수재면 도와야지. 조금 더 익은 사람은 성금 내고 봉사활동도 가요. 조금 더 익은 사람은 성금 내고 봉사활동 가고 기도를 해요. 더 익은 사람은 성금 내고 봉사활동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천지보온을 잘못해서 기후 재앙이 생겼구나, 위기가. 천지보온을 잘해야겠다까지 가요. 한 몸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익은 종자와 익지 않은 종자의 차이죠.
이근 종자의 실례를 들자면은 1971년 1월에 속초에서 뜬 비행기가 북한으로 납치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1960년대에는 그렇게 납치가 많았잖아요. 배를 타다가도 배 기관사한테 총 대면서 북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북으로 갈 뻔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1969년도부터는 하도 북으로 막 납치가 되니까 비행기 안에다가 안전보안 요원이 있어서 총을 줬대요. 그때도 1971년에 23세 김상태라는 청년이 폭탄을 들고 가가지고 조종실을 폭탄으로 날려버리면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어요. 속초에서 북한 근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기체가 빵꾸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조종사가 그럼 북으로 가겠다고 하고 이제 이 김상태라는 청년을 속였어요. 북으로 안 갔는데 지금 북한이라고. 그때 이제 몰래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니까 옆에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 2대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가 뭐냐고 하니까 북한에서 우리 호위하려고 왔다고 속이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어요. 예. 들통이 나니까 그 김상태라는 청년이 또 하나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니까 그 안전요원이 총을 쏴서 이 김상태라는 청년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손에 있던 폭탄이 안전핀이 떨어지면서 폭탄이 터질 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전명세라는 분이 수습 그 기장, 그 비행사였어요. 공군을 하다가 제대를 예편을 해서 이제 조종사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 폭탄이 떨어지니까 몸을 날려서 그 폭탄을 막았어요. 막고 나서 그 비행기가 해변가에 착륙을 불시착을 합니다. 그때 승객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승객들을 다 살리고 몸을 던져서 살죠.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팔과 다리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안전하냐라고 묻고 나서 승객들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응급실 차를 이동하는 중에 사망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근종자죠. 이근종자. 읽지 않았으면은 폭탄이 떨어지면은 저 폭탄이 떨어질 거 내가 막을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근종자는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날아가요. 몸이 그냥 먼저 가요. 예. 판단하기 전에 바로 몸이 반응하는 그것은 전생부터 익었던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이근종자의 신뢰가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굳센종자예요. 굳센종자. 굳센종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안 나요. 세 번째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동백씨라는 것은 거의 이제 2년 만에 싹이 나고 대추씨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비닐하우스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일찍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래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이 굳센종자라는 것은 선악간에 잘 발화가 안 돼요. 땅을 만나도 잘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기운이 생기면은 그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야지 발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책임자가 되면은 나타나기도 하고 나한테 권력이 생겼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나한테 돈이 생겼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특정한 경계가 생겼을 때 발화되는 건데 이 예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금 무섭게 생기신 분이 연산군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김종직이라는 분인데 이 김종직이라는 유명한 분은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신하였는데 이 폭군으로 우리가 이름난 연산군이 사실은 어렸을 때는 되게 영특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15세까지는 다 참 아주 훌륭한 상군이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양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연산군이 굳센 종자다. 아직 발화가 안 된 거예요. 계기가 없어서. 근데 이 굳센 종자를 알아챈 사람이 김종직이다.
이 광채 나는 눈과 총명스러운 모습에 나중에 권력이 생기고 내가 크면 나타날 그 포악한 종자가 있는 것을 이 김종직은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세자가 책봉될 때 가장 크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되죠? 연산군이 너무 똑똑했어요. 됐어요. 연산군이 이제 임금이 되기 전에 김종직이라는 분은 선견지명이 있어요. 저 사람 굳센 종자니까 내가 옆에 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년에 성종, 연산군 전의 왕이 성종이죠. 성종 때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왜 대감께서는 아직 그때 성종이 김종직을 많이 아꼈거든요. 왜 성종께서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왜 사직하고 내려오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요. 새로 임금이 될 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내가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근데 김종직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오사가 일어나죠. 조선시대에 4번의 큰 사화가 있잖아요. 그 무오사화 때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임금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임금을 비판하는 건데 세조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세조가 성종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그때 신하들이 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좀 꼴보기 싫었어. 그때 근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조의제문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숙청해버리죠. 근데 이제 김종직은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참시하잖아. 무덤을 파헤쳐서 목을 베는 부관참시. 그러니까 이제 김종직은 이 연산군이 나중에 폭군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굳센 종자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굳센 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약한 종자가 있어요. 미약한 종자라는 것은 종자가 잘 익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하면은 잘 나지도 못하고 설사 난다 할지라도 잘 크지 못하듯이 우리의 마음씨도 사람의 애를 먹이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야만 겨우 크는 종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핑계가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되게 공을 많이 들여야지 그 한 마음이 나는 종자가 미약한 종자. 그 미약한 종자 예를 들면서 야맹조를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쪽에 야맹조가 있는데 저녁에는 추우니까 꼭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하다가 낮이 되면 또 따뜻하니까 집을 안 짓고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다짐과 후회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야맹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미약한 종자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4번째 미약한 종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가는 종자와 오래가지 못하는 종자를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인삼 종자는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 종자는 뭐 1년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종자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도님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가장 오래가는 종자는 어떤 종자일까? 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종자를 신고 있잖아요. 마음씨, 말씨, 몸씨로, 행동씨로. 근데 우리가 가장 오래가는 종자를 심으려면은 변함없는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그 종자는 어떤 종자일까? 양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리에 바탕한 수행이 가장 오래가는 종자고 인과에 바탕한 신앙이 가장 오래가는 신앙이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은 수행을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행은 누가 시켜서 하는 수행? 남이 봐서 하는 수행? 이것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성리에 바탕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예. 그 자리를 본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인과에 바탕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면은 보시를 했다가 누가 몰라주면은 보시를 하고 나서도 기분이 상해요. 예. 누가 내가 조금 몰라주면은 마음이 상해. 근데 인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가 알든 알아주든 말든 진리가 다 역력하잖아요. 네. 사지가 있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인과에 바탕한 신앙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수행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끊어졌다 갔다가 끊어졌다 갔다가 미약한 종자처럼 싹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성리에 바탕한 수행을 하고 인과에 바탕한 신앙을 해야지 가장 오래가는 종자를 심는 겁니다. 성리에 바탕한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려면은 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고 아침마다 좌선을 하시면서 그 자리 찾아가셔야겠죠? 그 자리 찾아가서 깨쳐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치고 나면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오래가는 종자를 심으시는 주인공들이 될 거라고 됩니다. 그런 종자를 이 비대면 기간에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심는 영겁종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79장 열리었네 열리었네입니다.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회보를 보시며 지난주 소식과 교당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교당 직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0년사 준비, 점검 및 직원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무진은 지난주까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오진숙, 박희연, 이태성, 서현정, 박희정 교도 29만원, 심현승 청년 2만원, 일반 수양회 5월, 6월 결산으로 16만원 해서 이번 주 합계는 47만원이고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4,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됨에 따라 비대면 법회를 유지합니다. 유튜브와 줌 온라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마음 공부방은 8월까지 방학입니다. 9월 1일 개강을 하니까 방학 동안 잘 준비하셔서 9월 달에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원음 방송에서 온라인 성북교당에 대한 대담이 있습니다. 박세훈 교무님과 백도원 교도님, 김동국 교무님이 참여하십니다. 19일 목요일부터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법인절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3일간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서대현 서울지역 대학생연합회 임시총회 전성욱 교무님이 줌회의에 참석하십니다.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법인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일요일 일반 어린이 법회는 법인절 기념식 대체 참석으로 쉽니다.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박세훈 교무님은 전무 출신 역량개발교육의 강사로 참석하십니다. 29일 일요일 일요법회에 백원 교도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WBS 원음방송 사옥 건립 불사 동참 안내입니다. 미래 교화를 위해서 WBS 원음방송 사옥 건립 불사에 뜻있는 분들의 합력을 바랍니다. 입금하실 때 교당명과 법명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나중에 회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대면 법회로 당분간 떡공양과 청소는 없습니다. 오늘 법회 인연으로 마음씨와 말씨, 행동씨를 잘 심으셔서 큰 복 받는 공부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8월 15일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